토요일 밤 11시 강남 한복판의 대형 호프집 사장님이 직원들을 조기 퇴근시킵니다. 200석 규모의 매장에 손님이 단 3팀뿐이거든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 시간이면 자리가 없어서 손님을 돌려보내고 웨이팅이 30분씩 걸렸는데 지금은 전기세가 아까워 2층 좌석은 아예 불을 꺼둡니다. 이게 한두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49만 개의 자영업장이 사라졌는데 그 중에서 유흥업의 타격이 가장 컸어요. 서울에서만 호프집 1,300곳이 1년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의 밤을 이토록 조용하게 만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술집의 매출은 전년 대비 9.2%나 급락했고 노래방은 8.3% 하락했거든요. 일반 음식점의 매출 감소율이 4% 남짓이었던 걸 생각하면 유흥업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1년 사이 호프집 1,300곳이 지도에서 사라졌는데 이건 단순한 불경기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거대한 신호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녁 9시 이후 유흥업소에서의 카드 결제액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40% 가까이 감소했거든요. 10만 원을 쓰던 사람들이 이제 6만 원도 안 쓴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수십 년간 유흥업을 떠받쳐온 단단한 기둥, 바로 회식 문화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직장인들의 평균 회식 횟수는 주 1.2회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의뢰 상사가 오늘 한잔 하자고 말했고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1차는 고깃집, 2차는 호프집, 3차는 노래방이라는 공식 코스가 정해져 있었는데 2025년 현재 이 수치는 월 0.4회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일과 삶의 경계가 명확해졌고 회식은 더 이상 업무의 연장이라는 명분을 잃어버렸거든요.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건 조직의 주축으로 떠오른 2030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회식은 소통의 장이 아니라 개인의 시간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관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저녁 회식 대신 점심 회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술 없는 식사로 대체되고 있죠. 대기업들은 아예 회식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돈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로 전환했습니다. 직원들은 이 포인트로 헬스장을 등록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과거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강남 유흥가로 흘러들어가던 수천억 원의 돈줄기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 즉 자기 개발과 개인의 삶이라는 새로운 강으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통계를 보면 2024년 평일 저녁 7시 이후 유흥업소 방문객이 전국 평균 35%나 감소했는데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회식 문화의 붕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설상가상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거대한 압박이 동시에 덮쳐왔습니다. 2024년 여름 서울의 한 호프집 사장님은 메뉴판을 다시 인쇄해야 했습니다. 생맥주 가격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고 치킨 같은 안주 가격도 30%에서 40% 가까이 인상됐거든요.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가 모두 폭등했고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를 면할 수 없었죠. 그런데 가격을 올린 후 손님은 더 줄어들었고 매출은 한 달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소주 한 병의 가격 변화를 따라가 보면 이 위기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소주의 원료인 주정 가격이 2022년에 10년 만에 7.8%나 뛰었거든요. 여기에 병뚜껑, 라벨 같은 원부자재 가격도 급등했고 주류 회사는 출고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매상은 유통 마진을 붙이고 식당 주인은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안주에 들어가는 식자재 가격 인상분까지 모두 더해서 최종 가격을 책정하죠. 이 모든 단계의 비용이 지난 몇 년간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치솟으면서 4,000원짜리 소주가 7,000원이 되는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두 번째 충격, 바로 고금리였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불과 1년 반 만에
수직으로 끌어올렸거든요.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880조 원을 넘어섰는데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우리가 매년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 총액이 무려 30조 원 이상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3억 원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이 있다면 금리 인상만으로 한 달에 갚아야 할 이자가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숨만 쉬어도 수십만 원이 은행으로 빨려 나가는 거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 탄력성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이 줄고 물가가 오를 때 유흥비 같은 비필수적 소비는 다른 어떤 소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추락하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식료품 같은 필수 소비재 지출은 5% 남짓 줄어든 반면 주점 및 유흥 관련 지출은 무려 25% 이상 급감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겁니다. 밖으로 나가자니 7,000원짜리 소주값이 무서워서 망설여지고 집에 있자니 매달 불어난 대출 이자 때문에 나갈 돈 자체가 없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는 2020년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충격, 코로나19가 남긴 영구적인 상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순히 유흥업의 매출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놓았거든요.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술집과 노래방은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갔고 매출은 거의 없었죠.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에서 약 8만 개의 유흥업소가 사라졌는데 이 중 절반은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 퇴거됐고 나머지는 자진 폐업했습니다. 2025년 현재 코로나 시기에 폐업한 업장의 60%는 다시 문을 열지 못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영구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2년 반 동안 집에만 있던 사람들은 야간 외출 습관을 완전히 잃었죠. 넷플릭스, 유튜브, 배달 음식에 익숙해지면서 밖으로 나갈 이유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OTT 서비스의 국내 유료 가입자는 2배 이상 폭증하며 1,400만 명을 돌파했고 배달앱의 야간 주문액은 2019년 대비 2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비싼 돈을 내고 술을 마시는 대신 집에서 편안하게 드라마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죠.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야간 활동 회복률이 최하위권인데 2019년 대비 2024년 야간 유동 인구는 30% 이상 감소했고 유흥업소 방문 빈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꿨다면 그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든 건 바로 2030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단체로 모여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 2024년 조사에서 20대 10명 중 7명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모바일 게임이 젊은 세대의 여가를 완전히 장악했고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는 게 가장 편안한 여가가 됐죠. 굳이 밖으로 나가 돈을 쓰고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집에서 혼자 배달 음식을 시키고 맥주 한 캔을 마시는 홈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술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거든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1년과 2022년 대한민국의 와인과 위스키 수입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특히 위스키 수입액은 2022년에 전년 대비 70%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게 바로 2030 세대의 홈술 문화였죠. 밖에서 친구와 둘이 만나 소주 몇 병에 안주 하나만 시켜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 돈이면 집에서 5만 원짜린 고급 싱글몰트 위스키나 프랑스산 와인을 사고 3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배달시켜도 돈이 남습니다. 밖에서 쓸 돈으로 집에서 훨씬 더 높은 만족감을 얻는 가성비 소비가 폭발한 겁니다. 편의점은 이제 소주와 맥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와인과 위스키를 전시하는 보틀샵으로 변신했죠. 팬데믹은 끝났지만 한번 맛본 합리적이고 안락한 즐거움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가성비, 완벽한 통제감과 편안함, 그리고 2년 넘게 반복되며 완전히 굳어버린 습관 때문이죠. 통계를 보면 이 변화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지난 5년 동안 20대 연령층의 1인당 소주와 맥주 소비량은 약 15% 감소한 반면 와인과 위스키 소비량은 35%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입맛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술이 나의 SNS 피드를 더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죠. 이들은 죽어가는 강남의 유흥가를 떠나 성수동의 공장형 카페,
연남동의 작은 와인바, 루프탑바로 흩어졌습니다. 독특한 콘셉트의 인테리어, 아름다운 플레이팅의 안주,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 수십 가지 위스키를 맛볼 수 있는 전문 바만이 살아남았거든요. 여럿이 모여 소주잔을 돌리는 문화는 이제 9세대의 유물이 됐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합쳐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49만 개의 개인 사업장이 문을 닫았는데 하루 평균 1342곳, 1시간에 56곳이 폐업한 셈이죠. 이것은 한국 자영업 역사상 최악의 기록입니다. 노래방 산업의 몰락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2011년 전국 3만 5천 개가 넘게 달하며 황금기를 누렸던 노래방은 2023년 기준 2만 7천 개로 쪼그라들었는데 10년 만에 8천 개에 가까운 노래방이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노래방은 회식 문화의 붕괴로 가장 강력한 단체 손님을 잃었고,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는 낡은 공간은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았으며, 집에서 유튜브로 노래를 부르거나 넷플릭스를 보는 강력한 대체제에 밀렸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20대 중 1년 내 노래방을 이용했다고 답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는데 10년 전 70%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코인 노래방이 한때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이 붐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60곳 이상이 문을 닫았거든요. 무인 운영의 문제점이 속출했는데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기물 파손이 잦았으며 500원 1,000원으로 몇 시간씩 머무는 손님들 때문에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익 구조 자체였죠. 저가 정책으로 손님을 끌었지만 한 명당 수익이 너무 낮아 임대료와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층이 노래방을 외면한 이유는 여가 시간에 개별 맞춤형 경험이나 대화형 콘텐츠를 즐기는 걸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캠핑과 콘서트, 보드게임과 공연 시장은 성장세인데 노래방만 급격히 쇠퇴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 무한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내고 밀폐된 공간에 갇힐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더 깊고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피할 수 없는 운명인 인구 절벽이죠.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 소멸의 속도입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유흥산업의 핵심 고객층인 20세에서 49세 사이의 인구는 향후 10년 안에 지금보다 무려 30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서울시 인구의 3분의 1이 증발하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2025년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이것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상권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회식 문화의 해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코로나 후유증, 세대 교체, 소비 패턴 전환,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동시에 겹치면서 유흥업은 역사적 구조 조정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불경기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의 근본적 변화거든요. 한국인의 삶의 방식, 직장 문화, 여가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고 유흥업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호황을 누렸던 2000년대의 호프집, 노래방, 2차 문화, 지금은 모든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단체보다 개인을, 소비보다 저축을, 외출보다 집을 선택하죠.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이며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통계는 미래를 예고합니다. 2030년 한국의 유흥업 규모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축소될 것이고 술집과 노래방은 특정 지역, 특정 고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틈새 산업이 될 겁니다. 한국의 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조용해질 것이고 그 조용함 속에서 새로운 산업과 문화가 자리 잡을 겁니다. 유흥업주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많은 이들이 폐업을 고민하면서도 폐업 후의 삶이 더 두려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파멸을 늦추는 것일 뿐이죠. 대한민국의 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